이게 정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판결인데요. 무엇부터 볼까요? 검사를 탄핵하는 민주당이 지금 어저께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완패했습니다. 한번 그렇죠.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는 게 네. 이제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탄핵 재판도 한다. 네. 대통령 탄핵 경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이렇게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탄핵 재판을 할 수 있고 네. 어제 그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어저께 판결이 나왔는데 5대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판결이 야, 이거는 기각시켜야 돼라는 게 5명. 아니야. 이 판사 검사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잘라야 돼라고 하는 게 네 네 명. 명. 5대 예. 4로 네. 기각 판결을 예. 내렸습니다. 네, 그 중에 2명은 아니 이거는 전혀 위법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3명은 위법성은 있지만 이게 도대체 검사를 탄핵할 사항이냐 그렇지는 않아라고 본 분이 3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5명이었고 4명은 아니야 이거는 검사 탄핵 사유로 충분해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정미 대법관 등 4명이었습니다. 정정미. 네, 정정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정정미. 정말로 주세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그 네. 탄핵 소추된 네. 안동환 검사, 네. 그러니까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인데 네, 네. 이분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른바 10년 전 사건이에요. 10년 전. 맞습니다. 2014년에 기소했던 예. 사건이죠.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잘 있다가 왜 이걸 갑자기 지금 탄핵하겠다. 그렇죠. 라고 이 판결 자체가 이 검사 수사가 뭐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당시에도 기억나시죠? 서울시 공무원 뭐 간첩 사건. 일단 유우성 씨 사건을 간략하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말씀드려볼까요? 유우성 누구냐 이거부터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이게 유우성이라고 네. 그 수사를 받을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예, 예. 이분은 원래 우리나라의 탈북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북자여가지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탈북자 특별 채용.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탈북자들이 많으니까 예, 예.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좀 배려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됐는데 네. 하고 보니까 이 사람 알고 봤더니 탈북자가 아니에요. 탈북자인데 북한 국적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그걸 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국적이라는 걸 숨기고 저는 탈북자예요. 네. 북한에 있다가 한국으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왔지만 저는 중국인 아니고 북한 사람이에요라고 주장을 맞습니다.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2011년, 그러니까 네. 2011년에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뭘 했냐면은 탈북자들을 상대로 네. 돈을 한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다가 보내주는 이른바 네. 대북 송금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보당국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유가려라고 유우성 씨 여동생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을 국정원이 취조를 해서 네. 일종의 자백 같은 거 네. 우리 오빠에 대한 뭐 증거들을 내서 네.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이 그 과정에서 재판에 검찰의 그러니까 조사 자료를 네네. 조작한 게 드러나서 예.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우성 씨는 지금 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저 외환관리법인가요? 이런 걸 네. 위반한 걸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거 외에는 간첩 혐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는 나는 유우성이 수상해. 이 사람 간첩이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의혹들은 법원에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오히려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700만 원 네. 외환거래법 위반 네. 그거를 가지고서 유우성 씨와 그다음에 뭐 일종의 간첩 조작을 주장하는 막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국정원 간첩 사건을 예. 이 안동환 검사가 무죄로 나니까 네. 보복하기 위해서 외환관리법 위반 이걸로 걸어서 결국 벌금 700만 원 때렸다. 네. 그리고 이 벌금 7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귀화 신청을 했는데 귀화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조금 하나 정정해야 예. 되는 게 예, 예.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거 이거 자체는 이거 네. 이거 지금 보복 기소다라고 그러고 이게 공소기각 그렇죠. 있고 예. 보복 맞습니다. 기소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소가 예. 기각이 예. 됐어요. 예. 보복 기소 됐는데 맞아요. 보복 기소죠. 근데 보복 기소 된 것 때문에 지금 10년 만에
그렇죠. 헌재에다 탄핵을 그렇습니다. 건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기소가 네.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게 사실 네. 그런 전례가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 주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검사의 기소 자체가 이거는 권한의 남용이다. 네네. 이 남용이 너무 지나쳐서 이 공소는 무효다라고 네. 판단하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그게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겠죠 거의. 그 드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때 당시에 탄핵을 하지. 왜 그렇죠. 10년 지나서 하느냐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때 네. 그것이 공소 무효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검사의 이 남용적 태도에 대해서 일종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원상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실 이게 별개인데 예. 이를테면 뭐 무죄 받았다고 다 뭐 이게 징계 사유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다만 이거는 좀 특이한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기소를 하냐라고 법원이 아. 말하자면 판결로서 질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보복 메시지에는. 기소라고 보기는 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보복성 기소라고 봐서 공소기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소까지 했던 피의자가 무죄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검사로서의 그 성적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이건 심리적인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약간 그런 같은 사람을 대해서 그래 너 안 걸렸어 그러면 이거로 걸 거야. 별건으로 그렇게 해서 걸- 많이 걸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네. 지금 보니까 이 사람 700만 원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네. 결국 해서 실형이 하나 나갔어요. 벌금이긴 벌금이 하지만. 나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무죄 받았다고 뭐 검사 징계하면은 검사 나만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예. 못하고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가 어떻게 예. 보면 게이트키핑을 못한 거죠. 증거 조작을 검사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 이 증거 조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국정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입 경기록, 그러니까 출입 맞습니다. 기록을 조작을 했다는 조작했죠. 거예요. 네. 그거를 어쨌든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니까 제대로 걸러냈어야 되는데 못했다. 뭐 그 부분은 뭐 징계 대상이든지 그런 거 삼을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겁니다.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야 이 사람 구린 사람이야, 이 사람 문제가 많아라고 아무리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증거가 조작된 증거를 인용을 한다거나 혹은 그 사건 핵심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의 사건들을 일으켜갖고 또 공소를 한다, 기소를 한다거나 하는 건 정말 보복성이 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징계와 그런 차원의 문제지 이거를 10년 후에 다시 갖고 와갖고 탄핵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아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탄핵 시점을 보면은 네. 이 작년 9월에 이걸 갖고 와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맞습니다. 가결되든 네. 표결되든 그날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서 누가 이게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네. 막 들어놓아 있다. 결국 체포 동의안에서 뭐 30명 누구냐 찾아내라고 했던 그날 있잖아요. 네. 그날입니다. 그날 분풀이 하듯이 탄핵안 가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재가 요거 저기 부결시킬 것이다 네. 예상이 됐었어요. 어땠어요? 이거 근데 사실 부결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쵸 5대 4니까. 5대 4니까 한 명만 더 이쪽에 붙었으면은 탄핵이 네.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그래서 저희만 해도 사실 아니 뭐 다 지난 일인데 뭐 네. 이거 갖고 지금 네.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뭐 검사를 탄핵시켜 어림도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다였었구나. 네. 아, 예. 근데 이렇게까지 날 예. 줄은 저희도 조금 생각을 못했다. 좀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저희는 그냥 그런 기각됐다 이것만 해서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했는데 네, 또 네. 법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아슬아슬했다 보는군요. 그렇죠. 판결의 내용을 보고 이 예. 표차를 보고 아슬아슬했다라고 이제 그럼요.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네. 6대 3이면은 그렇죠.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예. 지금 4명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 명 더 붙고 이렇게 되면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붙었으면 이제 5대 4가 아니라 4대 5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더 가면 3대 6이 되는 맞아요. 거고.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네. 저 댓글로도 올려주셨어요. 아 나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헌재와 대법원 이런 쪽이 좌파화되고 있는 게 느껴져라는 걱정하시는 댓글 역시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네. 민주당이 앞으로 민주당 사실 탄핵병이 걸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벌써. 지금 민주당의 요거를 좀 저지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민주당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검사 탄핵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지금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손준성 검사. 네. 아, 그것도 예, 있군요. 지금 1심에서 네. 징역 2년 실형이 1년인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또 조금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고발사주 그 고발사주 사건 사건인데 네. 이거를 뭐 실형을 받으면 또 탄핵을 또 한다는 건가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왜냐면 실형을 받았으면은 그 직무수행을 더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위법 사유. 네. 네. 우리 아까 인정이 돼야 되는데 형사 판결로 일단 유죄가 났잖아요. 1심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아마 굉장히 손준서 검사 쪽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정섭 차장검사. 수원지검이 그렇죠. 있던, 수원지검에.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뭐 천안 사건을 갖다가 뭐 무마를 했다 그냥 얘기만 나왔는데 네. 좀 수사로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화영 재판 막아보겠다고, 그렇죠. 수사 막아보겠다고 그냥 막 그 더 탐사랑 해서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총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네. 탄핵으로 그냥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가장 악성인 게 현재 민주당 내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화영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딱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갖고 지금 이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검사를 탄핵시켜버린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탄핵이잖아요. 네. 그렇죠. 검사에 대한 정치 탄핵.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네. 뭐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네.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건드리면 네. 지금 뭐 범야권 192석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탄핵 걸어버리면은 검사들이 겁나서 수사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세력 과시하는 세력 과시 탄핵인가요? 검사 협박 탄핵이죠. 협박 탄핵이군요. 네. 지금 뭐 수원지검에서 계속 민주당이 이화영 주장한 게 예. 뭐 검사 술자리 의혹 다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그쵸. 시간대도 안 맞고 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다 반박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위한 밑밥일 수 있어요. 아, 이런 술자리도 그렇죠. 탄핵하려고. 이런 탄핵하려고. 식으로 아. 위법을 저질렀다. 네. 피의자 피고인을 회유했다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기각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문제가 탄핵 절차에 회부가 되면은 검사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수사를 못해요. 더 네. 이상. 물론 이제 이 사건은 네. 판결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네.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절차를 정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검사 탄핵은 뭐 또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수사하는 사람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탄핵을 계속 잇따라 이제 해가게 되는 이 그림이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됐어도 계속 오히려 더 강화돼서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수적으로 보나 또 네.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때 여소야대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자, 예. 우리 네. 오래된 노래님. 자, 검사는 보복 기소하면 징계 받는데 국회의원은 왜 보복 탄핵하는데 징계 안 받죠? 맞습니다. 야. 너무 진짜 야, 정확한 정말 우리 지적이십니다. 진짜 네. 정확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보복 탄핵 뭐 예. 어마어마한 거 다 해도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야. 그렇죠. 우리 오래된 노래님 이거에 진짜 저 좋아요 눌렀어요, 정말. 저도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네. 아 진짜. 누르시는 김에 저희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양은경 기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아유, 유도 감사합니다. 사건? 네. 이 옷도 탄핵당하나? 좋아요 유도에도 탄핵당합니까?